각기둥, 각불, 각불대를 알아봐요. 밑면으로 다면체의 종류를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각기둥, 각불, 각불대는 모두 다면체거든요. 그런데 밑면으로 다면체의 종류를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밑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먼저 이 주어진 모양을 볼게요. 이런 기둥 모양이 주어져 있네요. 서로 평행한 두 면, 자, 이것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두 밑면을 보니까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죠. 그리고 이 밑면과 만나는 면이 옆면인데요.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입체 도형이네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밑면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밑면은 합동이고 평행한 두 개의 면이더라. 물론 이때 이 면은 다각형이어야 하는 것이죠.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입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런 다면체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밑면이 다각형이네요. 그런데 밑면이 한 개예요. 그리고 옆면은 삼각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문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런 다면체를 우리는 각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각불의 밑면은 한 개이다. 물론 이때 이 밑면은 다각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면은 삼각형이구나. 제일 아래에 있는 이런 다면체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보니까 이 서로 평행한 두 면, 다각형이에요. 모양은 같지만 밑면의 크기가 다른 기둥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표현된 다면체를 우리는 각불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불대에서는 평행한 두 개의 면, 바로 이것이 밑면인 거예요. 그렇지만 위에 있는 각기둥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각기둥에서 밑면은 합동이고 평행한 두 개의 면인데 이 각불대에서 밑면은 평행한 두 개의 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옆면을 보니까 옆면은 사다리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밑면으로 다면체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며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입체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한다.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도형을 각불이라고 한다. 그럼 이 각불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자, 이 위에 있는 각불 있죠?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두 다면체가 생기죠. 그중 각불이 아닌 쪽의 다면체를 바로 각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불대는요, 평행한 두 개의 면, 이것이 바로 밑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모두 사다리꼴인 다면체가 되겠습니다. 각기둥, 각불, 각불대를 구분해 보았어요. 그러면 각기둥, 각불, 각불대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그렇담 각기둥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네요. 그 이름은 삼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입니다. 사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 되죠.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면 N각기둥이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불들이 주어져 있네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불,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불,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인 각불은 N각불이라고 해주면 되죠. 각불대 역시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불대,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불대,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불대,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면 N각불대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을 정하면 되겠네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각기둥의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기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삼각기둥에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면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면의 수는요, 요 한 밑면의 변의 수와 옆면의 수가 같죠. 옆면이 3개고 밑면이 2개가 더 있으니까 5개. 모서리의 수는 3개, 3개, 3개. 결국 한 밑면의 변의 수의 3배로 9개가 되겠네요. 꼭지점의 수는요, 3개, 3개. 그러니까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배로 6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직육면체를 떠올리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때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죠. 면의 수는 6개, 모서리의 수는 12개, 꼭지점의 수는 8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요. N각기둥,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다. 그렇다면 한 밑면의 변의 수도 N개가 되겠죠. 이때 면의 수는 N 더하기 2로, 모서리의 수는 N 곱하기 3으로, 꼭지점의 수는 N 곱하기 2로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자, 요 아래 있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고요. 그렇다면 각기둥에 관련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밑면의 모양에 따라 각 뿔의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볼게요. 삼각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삼각뿔이 있다.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이죠. 면의 수는 어때요? 이 밑면의 변의 수와 옆면의 수가 같아요. 그럼 옆면이 3개고 밑면이 1개니까 4개가 되겠네요. 모서리의 수는 3개, 3개, 6개죠. 그러면 밑면의 변의 수의 2배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꼭지점의 수는 3개에다가 이렇게 1개를 더 더해서 4개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각뿔도 확인을 해볼까요? 사각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각뿔이 있어요. 이때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에요. 면의 수는 옆면이 4개고 밑면 1개를 더해서 5개, 모서리의 수는 4개, 4개, 그래서 8개가 되고, 꼭지점의 수는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여기 위에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예요. N각뿔의 밑면의 모양은 N각형이고요. 그러니까 밑면의 변의 수가 N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면의 수는 N 더하기 1, 모서리의 수는 N 곱하기 2, 꼭지점의 수는 N 더하기 1로 구해주면 됩니다. 요 아래 있는 거, 요것을 기억하면 어떤 각뿔이 나오더라도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